네, 충북의 주요 이슈와 뉴스의 뒷이야기를 살펴보는 충북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속한 집단의 성향이나 자신의 위치, 그리고 주변의 눈치 때문에 침묵해야 하는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 침묵을 결코 깨치기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옳은 일,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기에 평범한 사람들도 용기를 내기도 합니다. 자, 그들을 우리는 내부 고발자, 공익제보자라고 하는데요. 자, 박 기자, 공익제보자의 삶이 좀 어떻던가요? 네,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용기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제보의 대상이 된 이들이 제보자를 향해 날카로운 칼을 휘둘렀고 색출된 공익제보자들은 이들에 맞서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용기로 수년간 감춰진 추악한 비리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시민들은 분노했지만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들의 삶은 이미 망가진 지 오래였습니다. 실제로 깨끗한 나라 계열사인 보노아라는 곳에서 근무했던 전영진 씨의 삶이 이와 같았습니다. 네, 깨끗한 나라라고 하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어떤 상황이었었죠? 네, 지난 2016년 깨끗한 나라 자회사인 보노아에 입사한 전영진 씨가 누구보다 회사에 되게 열정적이었고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는 입사 1년 이후에 회사의 각종 비리 사실들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잘못된 일을 보고도 침묵할 수 없다라는 게 내부 고발, 공익제보의 이유였는데요. 예. 실제로 전 씨는 지난 2018년 2월과 4월 보노아의 무단 폐수 방류와 제조 기록서 및 위생물 실험일지 조작 등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침해한 회사의 위법 행위들을 고발했습니다. 위생물 실험일지 조작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위법 행위여서 전 씨의 제보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충북도는 보노아에게 지난 2017년 9월 제조기록서와 위생물 실험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실제로 적발을 했고 그해 8월에 제조 업무 정지 1개월의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보노아는 식약처 처분이 있기 전인 지난해 또 5월에 이번엔 오폐수를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무단 방류했고 결국 이 같은 사실을 전영진 씨가 고발하면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외에도 그는 2018년 5월 회사의 법정 근로시간 초과와 연장 근로수당 미지급, CCTV 근로감시 행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고 이 같은 문제 제기 이후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강도 높은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회사에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결국엔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전영진 씨는 회사에 이제 찍히게 되는 어떻게 보면 공익제보자라는 신분이 드러나게 됐고요. 결국엔 미운 털이 박힐 수밖에 없었고 그 용기의 대가는 실제로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한 행위가 어찌되면 나의 일탈이 된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뭐 이후의 삶이 좀 어떻던가요? 네, 전 씨가 고용노동부의 보노아의 불법 행위를 고발한 뒤 불과 2, 3개월 만에 회사는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 회사인 법무법인 광장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예. 이후 보노아는 그를 사전자 기록 변장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했는데요. 이들이 제출한 고소장을 살펴보면 피고소인 그러니까 전영진 씨가 2017년 10월 4일 회사 사무실에서 특정인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특정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세컨 매니저에 로그인한 후 2017년 2월 25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의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본인의 근태 기록을 추석 연휴날 당일 회사에 몰래 들어와서 특정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러니까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한 뒤에 모두 고쳤다라는 건데요. 전 씨가 회사 근태관리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해서 188일에 달하는 출퇴근 기록을 불법적으로 수정했다는 것이 회사가 고소한 이유였습니다. 사측의 고소로 전 씨는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11개월이 넘도록 검찰청과 법원을 들락거리면서 피고인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예. 고소와 함께 지난해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해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됐고 생계 유지도 막막하게 됐습니다. 청주 노동인권센터의 법률 지원으로 회사 법정 싸움에 나섰지만 전 씨가 받은 상처는 이미 컸는데요. 실제로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약물 복용을 수개월째 이어오고 있었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전 씨는 아이들과 아내에게 미안하다, 회사에 해고를 당하면서 10개월이 넘도록 벌이가 끊긴 상황이라면서 고소까지 당해 법정을 들락거리니 다른 회사에서도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공익 제보를 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지난달 21일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 어떻습니까? 네, 내부 고발 이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공익제보자 전영지 씨. 그는 정말 회사가 제출한 고소장대로 자신의 근태 기록을 불법적으로 수정한 뒤 부당한 이득을 챙겼을까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예.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 1단독 남청규 부장판사는 6월 21일 사전자 기록 변작과 컴퓨터 장애 등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영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이 검찰이 제시한 범행 시각 당시 범행 장소인 사무실이 아니라 인근 사찰에 있었다는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할 만한 증거도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회사가 주장한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대로의 그 범행 일시와 장소에 전영진 씨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사실이 재판 결과 드러났고요. 이와 같은 증인들을 통해서 수차례 쏟아졌지만 결국 검찰은 항소를 또 했습니다. 결국에 공익제보자 전영진 씨는 검찰의 항소로 인해 다시 지리한 법정 싸움을 벌여야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자, 평범했던 그들이 쏘아올린 작은 공은 나비효과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연대로 이어지고 큰 변화의 시작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용기를 이끌어내는 의지와 옳은 일, 또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을 우리가 함께 실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박 기자 고생했습니다.